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가정이라는 말은 내가 사랑받고 보호받고 위로받는 가장 안전한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폭력이라는 말은 가장 두렵고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은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무서운 공간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되는 두 단어인 가정과 폭력이 붙어서 가장 파괴적인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폭행하고 가장 믿고 의지하는 아빠가 자녀를 폭행하는 것이 가정폭력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신체적,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비난, 멸시, 조롱, 욕설과 같은 폭언이 함께 포함되면서 경제적인, 심리적인 폭력도 가정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가정폭력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대를 이어서 그 악영향이 지속되는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에 의한 늙은 부모님에 대한 가정폭력도 심각합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심리적, 경제적 학대가 많습니다. 심리적 학대는 주로 외로움, 고독감, 고독사를 유발하는 방치하는 것이고요. 경제적 학대는 생활비를 안 주거나 용돈을 안 주거나 병원비를 안 주는 것 같은 것도 있고요. 부모님의 돈을 뺏어가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부모님 돈을 가지고 가서 안 갚습니다. 이런 게 경제적 학대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흔히 가폭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통계청은 정기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늘어나서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그 집 일이니까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가 자기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아동학대를 하더라도 훈육의 한 방법, 가정교육의 한 방법이겠거니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라는 어떤 묵시적, 암묵적 사회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남 집안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 또는 방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웃집 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으면 누구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정황이나 의심이 들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 또는 아동기에 학대 경험이 있는 성인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 맞는 아내의 절반이 과거 결혼 전에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폭력적인 부모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는 통계도 있었고, 폭력 남편인 경우에는 어린 시절 본인이 아동학대의 피해자였거나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맞고 사는 것을 보고 자란 경험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알코올 중독, 두통 등 아주 다양한 신체 증상을 보입니다.
또 식욕 저하, 악몽과 같은 수면 장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률도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부적응적인 성격을 가진다거나 비행공격성, 불안과 우울, 약물 남용, 자살 시도 등의 문제 행동을 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니까, 자식이니까, 부모이니까 하면서 참고 견디시면 가정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즉시 112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하거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걸 보시거나 들으시면 바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지 말라고 하면 폭력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으로라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가정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정폭력에 대한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한 현상이나 부적응적인 특징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냐면 워낙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건도 많고 아동학대로 인한 가정파괴 사건도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가정폭력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